노년기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베르너 셰퍼는 노년기에는 우정이라는 문제에 에너지를 잘 배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추구하는 동기와 목표는 자기에게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이 무제한이라고 느끼고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고 느끼면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는 동기를 가진다.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그에 반해 노령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 인생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면 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고 싶다는 동기를 강하게 가진다. 그들은 안정에 투자하고 기존 관계들을 심화하며 인생을 향유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자원을 정서를 조절하는 데 활용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새롭고 다르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정서적 행복도 약속하지 못하는 관계는 소홀히 하거나 자발적으로 중단할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은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면 물론 노년기에 관계망의 파트너 수는 전반적으로 줄겠지만 개별적인 관계들의 질은 더 나아진다. 게다가 이런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힘과 관심과 목표에 맞게 주변 환경과 대인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좋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랑 교수는 우리 대부분이 자기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에 점점 성공한다고 말한다. 편안한 감정을 더욱 의식적으로 찾으려 하고 여기 맞춰서 사회적 환경도 만들려는 전략을 랑이나 카스텐슨 같은 학자들은 정서의 사전 조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늘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당 정도 이런 전략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거나 더는 필요 없는 정보와 자극만 주는 관계에 소홀해진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차라리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노년기에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하며 미더워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동기가 새롭게 나타남에 따라 대인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질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두 사람 사이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처럼 교환되는 것이 서로 비슷할수록 관계는 더 좋아진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고 두 사람 간의 친밀감도 중요하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즉,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대부분 시간 문제이다. 친구 관계에서 늘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이사를 돕는다면 이런 우정은 대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하지만 가족 관계만은 이런 원칙에서 예외이다. 가족 관계에서는 좀 더 오랜 기간 상대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런 예금에서 무언가 돌려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는 노년에 필요할 경우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또 다른 설명은 자기 가족에게 투자하는 것은 늘 자기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상호성 원칙을 상당 정도 양보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 관계가 친밀해지면 유사 친척 관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노년기에 친밀한 우정에 집착하고 특히 가족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함을 기대하고 나아가 신뢰와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어 그렇게 받은 지원을 되돌려줄 처지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 노년기의 고독은 어떤 의미인가? 많은 노인들에게 고독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평균 10% 정도가 아주 고독하고 평균 24%가 이따금 고독하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는 각 연구마다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그 이유는 고독 같은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해서 조사하기가 어렵고 고립과 고독이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인 심리학자이자 노인 상담 전문가인 마리안네 퀸첼센 비스바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고독은 교제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적다는 주관적 감정이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진정 필요로 하는 교제가 없어 고독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비해서 고립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대인관계가 극히 적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고립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개념을 아주 나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프리더 랑 같은 학자들은 노인이 특히 고독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볼 때 노년기에도 고독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독을 느끼는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많은 노인이 특히 공동체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고 친밀함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틀림없다. 그런데 베를린의 노인 연구에 따르면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고독감을 거의 줄이지 못한다. 노년기에 고독감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아주 능동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노년기에는 가까운 사람의 절반 정도를 원치 않아도 잃게 된다. 게다가 랑 교수에 따르면 어떤 노인들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의미로 비타협적이 되어서 대인관계를 분명하게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대인관계를 깊이 유지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문제 집단은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사별한 노인 남성들이다. 그들 중에는 고독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특히 높다. 그들 중 상당수는 그야말로 비관적 세계관과 고독을 곱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빈더 폰 레르스너 교수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대해 돌이켜보는 것이 이 집단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 그녀가 노인 남성들을 조사하는 중에 고독이라는 주제를 입 밖에 내기만 해도 늘 만만치 않은 저항이 나타난다고 한다.